네, 컨설팅은 쉽게 말해서 점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점검. 점검을 위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석을 통해서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어떠냐. 현재. 그 다음에, 현재 이런 상황.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게 뭐예요? 이제, 현재 상황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는 어떠했느냐? 뭐, 과거를 찾아야 돼요, 과거를. 과거 잘 됐어. 근데 지금은 영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는 잘 됐는데 그때로 가서 잘 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그게 잘 됐고, 이러면서 다 분석을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안 돼. 그러면 이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서 오늘 현대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이제 과거와 현재 비교. 지금 제일 핵심적인 게 이거예요. 자, 첫째는 현재 어떠냐? 현재 괴롭다. 그럼 과거는 어땠느냐? 과거에도 괴로웠다. 뭐 이러면 이제 근본적인 걸 찾아가야 되는 거고, 과거에는 뭔가 이렇게 장사가 잘 됐는데 어느 때부터 이게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원인을 찾아가고,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미래는 이대로 가면 문 닫게 생겼다. 뭐 이대로 가면 파탄이 일어날 것 같다. 관계가 다 엉망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할 거냐? 방향성. 또 뭐 취업, 이제 직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방향성을 정할 때 그대로 계속 가야 될 거냐? 업을 바꿀 거냐? 아이들 같으면은 학교 생활을 이대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 그만두고 바꿀 거냐? 네, 이런 부분들을 방향성을 이제 정하고, 그 방향이 정해진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 목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느 수준까지 이렇게 가기를 원하느냐? 그 뒤에는 이제 코칭하고 같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분석,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그 안에서 이제 원인, 잘 모르는 부분이, 잘 몰라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 모르는 영역을 연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죠. 자, 잘 이해되셨죠? 10단계인데 그 중에서 핵심은 상황 분석이에요. 지금 상황 분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방향성이에요. 이미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데는 그건 필요 없는 거고, 목표만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누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을 해왔어요.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불황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에 따라서 우선은 영역도 지금 정해져 있어요. 자기 사업, 비즈니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이제 현재 분석. 어느 정도냐. 뭐, 어느 정도. 수입은 어느 정도 되고, 지출은 어느 정도 되고, 장사가 어느 정도 안 되고 있는 거냐.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뭐 이런 현재 분석.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과거는 어땠느냐. 어떻게 시작했냐. 컨설팅을 했냐. 뭐, 준비는 어떻게 됐었느냐. 그때 상황은 어땠느냐. 이걸 다 이제 하고, 그럼 지금 안 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냐. 또 이 업종에 뭐, 그 안에서 이제 분석할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놨으니까 이 질문을 설문지로 정리해서 줘도 돼요. 주고 여기에 맞춰서 한번 쭉 체크를 한번 해보자.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은 거기서 다 답을 찾게끔 돼 있어요, 이게. 그러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업을 바꾸는 게 좋겠냐. 그래도 여태 배운 게 이거고 경험이 이거니까 이대로 가는 게 좋겠냐. 이대로 가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업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본인이 거기서 이제 하고 싶었던 거, 또 뭐 잘할 수 있는 거, 뭐 경험이 있는 거, 장점, 이런 걸 이제 적성, 이거 한번 다 검토를 해서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목표고. 근데 이미 방향이 정해졌어.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뭐 이대로 가겠다. 그러면은 이 업을 살릴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고 이제 연구를 해 나가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런 원리.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뭐예요? 필요한 자원들. 딴 데 가서 보기도 하고, 뭐 더 잘하는 사람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책도 보고, 또 뭐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문제인지, 종업원들의 서비스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품에 대한 문제인지, 뭐 물건 만들어내는 음식 맛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소상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이제 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야기 나누고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그 분야에서 최고의 길을 갈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줘야 되는 거죠, 이제.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컨설팅, 그러면 우리가 처음엔 좀 막연했지만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학습 멘토링이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미 영역은 학습 멘토링으로 정해졌으니까. 얘는 학습 멘토링 때문에 왔어. 그리고 교회에서 학습 멘토링을 정기적으로 하시라고요, 이게. 정기적으로. 그래서 학습 멘토링을 받고 싶은 아이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 학습 멘토링 한다. 그럼 광고하면은, 우리 아이 학습 멘토링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학습 멘토링을 받으러 와. 그러면 이제 이 순서대로 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이제? 뭐부터 해야 돼요? 현재 분석. 현재 분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기 이제 안에 기본 질문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학교 생활은 어떤지, 또 학습의 관심도는 어느 정도인지, 잘하는 과목은 뭔지, 못하는 과목은 뭔지, 어떤 과목을 더 높이고 싶은지, 아니면 학교 생활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이가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분야를 가지고 오면 그걸 중심으로 하면 돼요. 없을 때는 이제 그걸 찾아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서 현재 분석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과거, 예를 들어서 학교 생활이다 그러면은 처음에 학교 입학할 때는 어땠어?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재밌었던 이유는 뭐야?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어? 선생님이 바뀌어가지고 너무 재미없어요. 그럼 선생님이 바뀐 거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해? 다시 옛날 선생님 찾으러 가야 돼. 그럼 거기서 이제 방향을 이제 선생님 상대방보다 내가 스스로를 이제 적응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일깨워주고, 이제 그런 한번 흥미를 잃은 거를 다시 이제 다른 방향에서 흥미를 갖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목표가 정해져. 그러면 이번에는 이 수학 이걸 좀 정복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수학 코칭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럼 뭐 수학을 어느 정도 점수를 높이면 좋을까? 그러면 이제 50점짜리가 한 80점 정도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80점 받도록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하고 몇 회에 만나서 해야 돼. 이렇게 성실하게 할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제가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뭐 5회면 5회, 10회면 10회. 이래가지고 수학 코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수학 코칭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점검을 해야죠. 자, 우선 수학이 뭔지 아는지, 우리가 질문할 때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용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수학이 어디다 쓰는지, 수학이 사용되는 영역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컨설팅 하는 사람이 찾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학에서 제일 재밌었던 영역은 어디고, 이제 재미없는 영역은 어디고, 요걸 이제 분석을 해야죠. 그러면 재밌을 때는 왜 재밌었고, 재미없을 때는 왜 재미없게 됐는지, 이런 걸 이제 다시 분석을 해서 거기에 이해력이 떨어지는 영역이 딱 부딪혔다든지, 뭐 어떤 변화에 갈림길이 생겼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이 상태에서 그냥 유지하고 싶어? 또 이걸 좀 높이고 싶어? 난 높이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은 이제 높이기 위해서 목표를 정했으니까, 그러면 요 이해 안 되는 영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도와줄 자원을 이제 찾는 거예요. 이때 컨설턴트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수학의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컨설턴트가 도와주면 돼요. 근데 컨설턴트가 도와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자원을 찾아야죠. 누가 도와주면 좋겠어, 이 부분을. 과외 선생님? 아니면 학교 선생님? 아니면 인터넷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겠어?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과외 선생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재능 기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부탁을 해서 도움을 주고, 아니면은 엄마하고 의논해서 이 분야를 도와줄 수 있는 과외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외 선생님을 채용하게 하고,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매일매일 어떻게, 어떤 시간 이 부분을 어떻게 복습하고, 그 다음에 그걸 했던 이 내용들을 이제 인증하고 점검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본인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받으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풀려가게 돼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 코칭을 해 나가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정기적으로 교회 광고에서 학습 컨설팅. 그래서 뭐 학교 생활, 뭐 이런 학교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원리는 같아요. 지금 학교 생활, 나 학교 너무 가기 싫어요. 왜 가기 싫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얘한테는 심리적으로 너무 막 불안감을 주고, 이것 때문에 막 자다가도 그냥 막 헛꿈을 꾸고, 이런 정도면은 이건 심각한 상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학교를 무조건 가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때는 좀 쉬게 해주는 것도 좋고, 뭐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에부터 또 과거, 현재, 미래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아예 이런 애들은 학교를 잠시 쉬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체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심리 상담을 할 때 그 5가지 과정을 이야기를 했었죠. 심리 상담의 진행 과정 5단계. 그러면은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감이에요. 요즘 난 너무 기분 나빠서 다니기 싫어요. 이런 정도면은 이제 그거를 풀어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 단계, 이게 지속되고 있어요. 요 정도 되면은 부모하고 상담을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엄마가 당분간 같이 가준다든지, 또 뭐 필요하면은 컨설턴트가 학교 끝날 때 좀 가서 가주는 거예요. 가서 애들 앞에서 얘에 대해서 내가 보호자야 라는 거를 좀 심어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이거는 뭐예요? 이제 이거는 현실이 잘 안 돼. 학교 공부가 잘 안 되고 가게만 두려워. 이때는 이제 학교를 당분간 중단해야 돼요, 이거. 여기서 계속 더 밀어붙이면은 이제 4단계로 넘어가, 이제. 4단계로 가면은 환청, 환상, 과대망상,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신 이상 증세 현상으로 가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고, 아, 얘는 이 선에서 엊그저께 그 상담에 아이는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일단 이제 만약에 이게 강박장애나 이런 부분들이 막 강하게 나타나면은 얘는 손을 한 번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요. 네, 이게.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태면은 이제 병원 검사를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뇌 검사 다 했는데 일단은 뇌의 핏줄에 좀 있는데 이건 그거랑 상관없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항목이 막 한 200~300개 돼요. 그 검사를 해. 근데 이제 그 검사를 다 하고 그쪽에서는 강박 증세가 약간 있는데 심한 건 아니다. 그리고 약을 약하게 지어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러면 병원에서 진단한 내용은 큰 문제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생활 스타일의 문제야, 이거는. 얘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얘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하고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두려움, 엄마랑 계속 같이 잠자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엄마가 막 엄하게 키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이런 상태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얘가 막 소리 지르고 뭐 막 이렇게 하면은 또 뭐 하나 들어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활 패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엄마는 부모 교실에 오셔서 자녀와의 관계를 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고, 아이하고는 이제 다행히 이제 아이가 어제부터 또 학교를 다시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학교 갔더니 어때? 그랬더니 친구도 만나고 학수도 하고 오늘 잘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목사님 멘토니까 학교 가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목사님하고 의논을 해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지 목사님 그런데 전문가니까 도와줄 수 있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상적인 생활을 가면서 부모가 적당한 선을 유지를 해야 돼. 아이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한다고 그래서 알았어 뭐 들어주고, 이거는 그쪽을 키워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병원에서의 진단이 중요한 거는 이제 일단은 우리도 어느 정도는 감을 잡지만은, 그러나 이게 실질적인 뇌에 의한 호르몬의 영향이나 이런 장애 문제인지 이런 건 이제 검사가 필요해요.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런 쪽 걱정 안 해도 돼. 이제부터는 이제 얘는 성격적인 이런 생활 스타일의 부분이기 때문에 엄마하고 가족하고 이제 내가 같이 어떻게 대처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무조건 떼쓴다고 해줄 게 아니고 아이하고 대화 나누는 거, 이런 걸 이제 엄마가 해서 아닌 건 아닌 거고 들어주는 거고, 이런 걸 이제 잘 조율을 해 나가야 돼요, 이게. 그리고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과정을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 이 상태다. 그러면 이거 들어보고 이거는 좀 쉬는 게 좋겠다. 여행도 좋다. 요즘에는 학교 자유학습 개념이 많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달라서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렇게 도와주면 돼요. 학교 생활에 대한 뭐 컨설팅이다. 그러면은, 네, 아시겠죠? 자, 뭐 질문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역, 그 다음에 현재 상태,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방향성을 바꿔야 될 건지 이대로 갈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목표, 그리고 이제 자원, 활용할 자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실행 계획 뭐 이런 거 짜서 진행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그럼 이제 관계 컨설팅부터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원리는 거기에 의해서 이제 하면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얼마만큼 이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잘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 이 안에 들어있는 질문만 우리가 좀 익숙해져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질문의 범위 안에서만도. 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또 막히는 부분들은 또 이제 거기에 관계된 좀 더 전문성이 그 분야에 필요하면은 거기에 관계된 책 두세 권만, 뭐 한두 권만 읽어봐도 뭐 충분히 이렇게 컨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 컨설팅의 과정. 우선 관계 컨설팅을 하는 이유와 목적, 또 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게 왜 필요해죠?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사회적 존재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인간관계를 잘해야 한다.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은 인간관계로 인해 생긴다. 다음의 내용은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우리 많이 봤던 이야기죠. 10,000명 조사했는데 93%가 인간관계 문제예요. 나머지 7%는 전문 지식의 문제고. 그러니까 모든 실패의 93%는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이게 관계. 뭐 부부 문제, 가정 문제, 또 뭐 심리 질병의 문제, 또 뭐 알고 보면 다 이게 모든 것은 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수시로 컨설팅이 필요해요. 뭐 내성적이다, 외성적이다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거의 형성되는 거지, 뭐 그게 처음부터 이 사람은 내성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 외성적이가 아닙니다.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거를 바꾸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의 원리를 보면은 처음에는 겨울과 뜨거운 여름이 없었어요. 따뜻한 기후예요. 모든 만물이 생성하기에 좋은.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도 하나님이 내성적이에요, 외성적이에요? 그런 거 없잖아요. 응? 뭐 예수님이 내성적이에요, 외성적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분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담아주셨다고요. 담아주셨는데, 네, 이게 담아주셨는데, 네. 네, 담아주셨는데, 그 다음에 뭔 이야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따뜻하고 적당하고. 근데 범죄를 딱 하고 난 다음부터 내가 힘이 좀 약해. 그럼 어때? 자동으로 움츠려들어. 그럼 내성적으로 사람이 만들어져요. 가인같이 좀 힘이 세. 그러면 그냥 밖으로 막. 그 외향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이제 부모가 어떤 스타일로 살았냐. 여기에 따라서 또 자녀는 항상 보고 듣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성적이거나 외향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품 자체를 100% 그건 틀렸어. 싹 바꿔. 이럴 수는 없지만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자꾸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말하는 훈련도 하고 표현하는 훈련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말도 잘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돼요. 우리 모든 육체도 그렇잖아요. 병원에 누워있어. 안 걸어. 계속 누워있기만 해. 그럼 건강한 사람도 나중에 못 걸어. 말을 안 해, 이제. 계속 입 다물고 살아. 그럼 나중에 이제 입을 벌려서 말을 하려면 말이 이제 잘 안 돼. 뭔 말을 해야 되고 떠듬게 되고 이렇게. 예, 똑같은 원리, 뭐든 건 다. 성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난 본래 난 내 성격이 이래서 그래.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걸 그냥 놔두면 되냐고요, 이거.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될 건지,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 일단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성격 교정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빨 교정하는데 얼마네요? 보통 뭐 한 400만 원, 500만 원 막 이러대. 이거 이빨 뭐 끼 가지고 교정하는 거. 네. 근데 성격 교정, 이빨 교정보다 어떤 부분 더 중요한데 이거. 그래서 내가 우리 김만성 목사님 이야기 듣고 나도 한 1,000만 원짜리 강좌를 한번 만들어 볼까. 아예 그냥 제대로 들을 사람만 와서 들으라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게. 그런 부분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게 사세요. 내 마음을 배워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기독교인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 왜?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훈련을. 교정 훈련을 해야 돼. 그분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본성을 그분으로부터 받았다가 이게 타락했어. 망가졌다고. 그럼 회복하는 게 훈련이라고요, 이거. 교정하는 거예요. 뼈가 삐그러졌어. 성품이 삐그러졌다고. 그럼 이걸 다시 교정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이거. 이게 뼈 수술하고도 계속 뭐 맞춰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성격 맞춤, 성격 교정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격을 교정하는 훈련들을 하면 좀 더 여유가 있어져요. 막 급하던 사람도 좀 더 한 단계만 더 생각하고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항상 내 말만 하는 사람이 공감의 훈련을 하고 나면은, 경청의 훈련을 잘 하고 나면은 들어보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공감을 안 했을 때하고 공감이라는 이 기능을 넣었을 때하고 관계는 엄청 달라져요. 공감을 안 했을 땐 싸웁니다. 넌 왜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 왜 기분 나쁘게? 이렇게 싸워요. 근데 공감이라고 하는 부속품을 딱 끼워. 아, 그러겠네. 맞아. 그럴 수 있겠네. 그러게 말이야. 참 진짜 좋은 생각이야. 그러게 그놈들은 왜 그러지? 네, 이 공감. 요것만 넣으면 자기 편이 돼주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표현. 이게 말하는 표현만, 억양을 낮추는 훈련만 해도
예? 그 억양을 낮추는 훈련 말이에요. 미안해! 미안하다니까! 난 미안해. 이거 하고, 아, 정말 미안해. 이거 하고. 억양만 바꿔도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런 훈련을 안 하고 이게 저절로 뭐 성령 충만하면 이게 된다. 이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은혜는 영적인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힘을 강화시키는 거고, 하는 방법은 성경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근데 성경은 또 이 원석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거를 잘 풀어서 은혜로운 말을 해라. 바울은 에베소 4장 29절에 은혜로운 말을 해라 그랬는데, 아니 도대체 은혜로운 말은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이거? 은혜. 그러고 살아요, 은혜로운 말인가? 네. 그 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인지 공부를 해야 돼. 공감하는 말, 칭찬하는 말, 감사하다는 말. 이런 말들이 다 은혜로운 말이라고. 들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을 연습을 안 해놓고 알기는 잘 알아.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막상 이야기할 때는 은혜가 다 달아나는 말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수시로 인간관계에 대한 컨설팅을 해야 돼요. 수시로. 내가 하는 말. 뭐 필요하다면은 매일매일 하루 동안 했던 말들을 저녁에는 한 번쯤 셀프 컨설팅을 해. 내가 오늘 했던 말들은 무슨 말인가? 내가 던진 질문들은 무슨 질문을 했나? 그보다 더 나은 질문은 뭐가 있을까? 다음에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떤 표현을 내가 하면 더 멋지게 하는 걸까? 요게 이제 셀프 컨설팅이야,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으면 뭐 매일매일 이제 자기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자기가 계속 발전해 가요. 계속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죠. 자, 현재 상황 분석입니다. 현재 인간관계는 어떤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관계 그러면 우리 남하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선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좋은가? 나를 위로할 줄 알고 나를 사랑할 줄 알고 나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가? 이런 거예요, 이게. 맨날 나를 학대해. 나 같은 놈, 병신, 등신, 죽어야 싸. 나는 왜 태어났어? 이 바보 멍청이.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네가 뭐 잘하는 거 있어? 맨날 자기를 학대하고 구박하다가 딴 사람한테 어느 날 갑자기 막 잘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바깥의 사람들하고는 너무 잘해. 바깥의 사람들한테는 막 공부 안 해도 막 너무 친절하게 잘하고 말도 막 이쁘게 잘하고 그러는데 자기 가족과의 관계, 부부지간의 관계,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그냥 맨날 원수 대하듯이 막 폭탄을 장전해가지고 폭탄만이 아니야. 미사일까지 쏴야 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사회도 그러는 거 같아. 네. 이거 다 바꿔야 돼요, 이거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 잘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파트너니까, 이게. 친구, 동료와의 관계. 현재의 인간관계가 자기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심리. 관계가 나쁘면 아무리 은혜 생활을 하려고 해도 항상 마음속에는 항상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쌓여 있어. 이게. 그리고 뭐 자신의 가족 관계 뭐 만나고 싶지도 않고 자신의 직장 생활. 직장 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왜 인간들이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을 썼겠어요? 이게 먼저 성경에서도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감독을 세울 때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말들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창세기 1장의 원리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절 개인, 28절 가정, 세상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창조의 기본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자신의 꿈과 비전에 뭔가 좀 관계가 좋아야 꿈과 비전을 향해서 가는데 막 관계가 나쁘니까 그냥 다 때려치고 싶어,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은 G7 세 번째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G7 3은 뭐죠? G7 3. 인격성이에요. 거기 소통해서 잘 다루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시간 분석을 이제 해야 되겠죠. 자,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과거부터 그랬는지, 과거에는 성격이 굉장히 발랄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성격이 막 날카로워져가지고 칼날처럼, 예? 왜? 중간에 받은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중간에. 그러면 이제 상처에 대한 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 인간관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유는 뭔가? 이유가 이제 뭐겠어요, 결국은? 계속 그냥 상처들이 쌓여갔어. 그 상처들이 쌓여있다 보니까 내면의 세계가 막 망가져가지고 예민해진 칼날처럼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잘해야지 그러는데 잘 안 돼,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자기의 과거를 치료하고, 상처 준 것들을 다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필요하면 대화를 통해서 다 풀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이제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매여 있어요. 상처 받을 때 그때 다 풀고 치료가 되고 왔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누구도 그런 걸 못 도와주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오늘의 내 삶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못 나가, 이거. 계속 관계가 저 안 좋아져. 자기 인생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유. 이대로 간다면 미래에 어떤 결과? 불행해지죠, 이게 결국.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이 관계를 개선해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목표 설정이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 현재 상황의 인간관계, 어떤 관계를 만들고 싶은지, 좋은 관계. 그렇다면 무엇부터 해결해야 돼요? 속에 쌓여있는 이런 상처부터 치유의 과정을 거쳐. 그리고 화해의 과정을 거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테크닉이 필요해. 듣는 방법, 공감하는 방법, 또 직접 대면에서 말이 어려우면 카톡을 통해서 대화하는 방법, 편지를 써서 대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가면은 회복이 돼, 이제. 내가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끌림의 법칙에 의해서 자꾸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서 아마 G7을 통해서 제일 많은 은혜를 받고 변화된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G7 과정을 오픈하면 지금도 부모교실 공부해. 다 해. 하여튼 뭐든지 다. 그분이 맨 처음에 자기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 존귀함의 영역이에요. 그걸 공부하면서 참 많이 울고. 네,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몇 달 딱 살아보니까 이 남자는 아니야. 근데 어떻게 애가 들어서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미움의 역사가 삶이 시작이 됐어요, 이게. 그리고 나중에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자식들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안 생겨. 그냥 남편이 왼수 같으니까. 네. 그래서 애들이 커서 시집을 가고 이랬는데도 애착이 안 돼요. 멀어, 애들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자기 삶도 다 망가지고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울증,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이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자기 존중함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일단. 자기라는 것이 어떤 존재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씩 변화를 시도해 가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수료하는 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멀어졌던 딸들이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남편하고도 많이 관계 좋아지고, 그 남편도 요즘에 이제 교회 이제 혼자 왔다 갔다 그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풀어가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못 풀 관계는 없어요. 못 풀 관계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의 목표를 세우고, 여기에 이제 필요한 사용해야 될 자원. 무슨 뭐 영적 자원도 있고, G7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또 뭐 기타 책을 좀 읽어본다든지, 때로는 좀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너무 지쳐있으면은,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지쳐있으면은, 다윗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광야로 새가 돼서 날아가고 싶다. 비슷한 이야기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그 서울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제 목사 부인이에요.
부목사 부인인데 이 남편이 군인 출신이야.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은 사모인데 이제 신학교에 왔어요. 애들이 둘인가 셋인가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상담을, 내가 그때 이제 이런 걸 G7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는 다 내려놓고 싶고, 내려놓고 애들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싶고 그냥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공부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한 1시간 전 오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고아로 크면서 하나님만 의존하고 은혜 받고 그 안에서 이제 잘 살아왔어요. 근데 애들이 크면서 자꾸 아빠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빠는 계속 군대식이야. 아이들을 다루면서 계속 군대식. 그리고 애들이 이제 엄마하고는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집에 자꾸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계속 상담을 해보면서 보니까 나중에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전도사님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될 분이었어요. 이분이 깜짝 놀래요. 왜요? 전도사님은 힘들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에 살았어요. 그게 전도사님을 살게 한 원동력이야. 근데 지금 그 삶을 남편한테, 그 삶을 자녀들한테 전도사님이 요구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예배 드리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전도사님은 그게 못 만족해.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싶어. 이거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 아이들은 굉장히 훌륭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아빠에 의한 거라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아빠에 의한 게 아니고 전도사님의 성격이에요. 전도사님의 성격이 아이들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 성격 이면에는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런 은혜의 삶, 자기처럼 살아주길 바라는 이게 지금 배경에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분이 이제 자기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를 보고. 그래서 자녀들한테 이젠 요구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고마운 점을 찾으세요. 훌륭합니다. 남편한테도 자녀들한테도 고마운 점을 자꾸 찾으세요. 네.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다 잘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를 이제 그렇게 이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뭔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네, 어쨌든 관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깊이 들여다보고 그래서 언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필요해요. 자, 목표를 이루어가는데 장애 요인, 내부적 장애 요인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할 때 결국 자기 성품이 장애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삶의 스타일이에요.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삶의 스타일. 이거를 상대방도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원칙. 이걸 벗어나면은 그냥 다 나쁜 놈, 다 죄인.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목표가 지금 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장애 요인이 자기 살아온 스타일이에요. 네. 그리고 잘못된 습관. 외적 장애 요인은 주변 환경이나 친구나 가족 이런 거예요. 실행 계획과 점검 계획 짜기 이런 건 이제 다 똑같은 거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런 관계 컨설팅도 역시 상황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방향성을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될 영역. 뭐 업무 또 아니면은 이제 비즈니스, 학업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해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이 정해지면은
이제 목표를 이제 만들고 이렇게 이제 가면 돼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예. 지금 이게 관계 컨설팅이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 목표는 내가 직장 상사하고 잘 네. 지내고 싶다. 네. 소통하면서 지내고 싶다가 목표를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과정 목표는 좀 구체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혹시 생각하신다면 한두 가지. 예. 제가 좀 컨택이 안 돼요. 자, 이제 상사. 김상섭이라는 상사가 있는데, 거기에 송재, 예. 송재만이라는 이제 직원이 들어왔어. 저분이 상사예요? 저분이 상사예요? 저분이 상사. 나 저 상사 싫어요. 예. 근데, 내가 차라리 상사해. 예. 근데 그거를 엄청나게 힘들게 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이제 컨설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은 그런 상사 밑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우선 이것도 정리가 돼야 되겠죠. 아, 때려치고 싶어요. 그럼 때려치시죠.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돼가지고. 네. 먹고 살아야 돼가지고 그만둘 수는 없고. 그게 참 골치 아픕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방향은 어때요? 정해졌죠. 계속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을 해. 그럼 이제 계속 일을 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으니까. 그럼 이제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러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한번 봐요. 처음부터 이 사람하고 나빠졌는지, 예. 처음에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처음에는 이 사람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중간에부터 나빠진 건지, 처음부터 그랬던 건지, 이런 걸 이제 분석을 쭉 해서, 뭐, 처음으로는 좋았는데 중간부터 그랬다 그러면 그 지점을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뭐, 처음부터 그랬다 그러면은, 이제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자, 원칙이 이제 몇 가지 있잖아요. 죽어도 거기서 나올 수는 없다.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그 사람하고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냐? 뭐 부서를 바꿔본다든지 뭐 방법이 있으면 바꾸는 게 제일 좋다. 근데 바꿀 수 없다. 그럼 이제 버텨야 돼. 그러면 이제 버틸려면은 뭐가 필요해 이제? 자, 우선 방패를 키우자. 방어 능력. 뭐 그 사람을 뜯어 고치기에는 쉽지 않다 이거. 그 사람이 상담을 내가 이렇게 나쁜 상사인데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쉬운데 그 사람은 이런 거 아예 모르고 살아. 그러면 어떻게 이제 펀치를 맞아도 이제 내가 상처 안 받을 정도로 방어 능력. 그래서 우리 언어 교실에서 뭐 해요 이제 방어 능력 키우는 부분이 있어. 거기에 그 방어 능력 그게 뭡니까? 그런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내안, 영상순, 무토, 선실성. 요게 이제 방어 능력의 도구야. 나를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내 안에 강화시키는, 내 안에 장점을 찾아. 그리고 그 사람한테 칭찬받는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 네, 칭찬받고 잘했다는 소리 들으려고 신경 쓰지 마.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상대방을 이해해. 영상순. 상대방을 이해를 해. 상대방에 왜 저렇게 될까? 존귀 여김을 받고 싶어 하지 않나? 그래, 그럼 내가 좀 존중해 줘 볼까? 저 사람이 욕을 하든 말든 내가 좀 존중히 여겨줘 볼까? 그게 이제 자기 방어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순발력. 순간순간.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때 순간 감정을 내가 저 사람이 실컷 잘 야단칠 때 난 속으로 100에서 1까지 거꾸로 숫자를 헤아리고 있다든지 이제 자기 감정 컨트롤. 네. 그 다음에 무토 선실성은 뭐예요? 무는 그냥 무관심. 토는 이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찾자. 토해내야 돼. 기도하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기도를 좀 하면 토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선. 이건 뭐예요? 이제 선한 방법으로 존중히 여겨보자. 그 사람이 욕을 하건 말건
참 정말 좋은 점을 찾아서 존중히 여겨보자. 그 다음에 싫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하자. 그 다음에 그 뭐예요? 성은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좀 무장을 하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자기 무장을 하게 만들고, 네, 자기 무장을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상대방의 사정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이 성깔이 그 모양일 때는 이유가 있어. 집에 가정이 안 좋다든지,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다든지, 누구한테 상처를 또 엄청 받고 살았다든지, 그럼 그런 걸 이제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높여줘. 높여줘. 이게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모든 문제는 나중에 알고 보면은 내가 강화되는 거예요. 담을 헐지 말고. 창세기 49장에 얘기했잖아요. 담을 헐지 말고 가지를 키워. 그러니까 우선 자기 방어 능력을 키우는 거야. 상대방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상처 안 받는. 근데 이 기가 막힌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 나도 내 인생 속에서 얻었다니까. 그게 스승님이지. 저 보면 아니 인생을 더 살아봐요. 더 살면 알게 돼 있어. 인생을 또 힘들게 살아야 돼. 그래야 네. 내공이요. 내공이 강해져. 내가 지금 내가 목사님 힘을 이렇게 듣게 사람 내가 그 칭찬하는 걸 모르는 거야. 예식대로 하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 실천하느라고 열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목사님, 천사하고 같이 사시면 별로 발전이 없어. 양 목사님 너무 발전된 거 보니까. 사모님은 제가 축하해서 얘기하죠. 아이 참 별 이론이 다 나오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게 자기 방어까지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공격은 어떻게 하시냐? 그 방어하면서 공격은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 창세기 1장 27절로 창세기 3장을 이기라는 거거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좋은 점을 찾고. 그렇게 하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돼.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저 사람이 저기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얼마나 저렇게. 본래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상사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 이해하는 내용을 쭉 보면 자기 존귀함을 무시를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그 다음에 자기도 존중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게 외침이야, 이게. 그런 사람일수록 상사한테 엄청 깨진다고, 이거. 그 위에 오너나 이쪽으로 가면 가요. 엄청 깨져, 이게. 존중이 여김을 못 받아. 그러니까 그게 또 밑에 사람한테 또 나타나, 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내가 방어 능력 키우고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좋은 점 찾고 존중히 여겨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 사람은 끌림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를 다 경계하고 자기가 싫은 소리 하면 뒤에서 다 수근수근 되는데 이놈은 자기 좋은 점을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고맙다 그러고 그러니까 얘를 보면은 내가 마음이 나도 모르게 부드러워지는 거야 이게 이런 게 이제 끌림의 법칙이에요 이게. 네. 사수가 되고 고수가 되고.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제가 김사람 보니까 자꾸 끌리는 이유가 그런 거지.